너는 언제부터 부모가 아니라 자식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었느냐? 내가 묻는다. 전화 한 통에 하루가 흔들리고 자식의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는 너에게 묻는다. 언제부터 너의 말보다 자식의 기분이 더 중요해졌느냐? 언제부터 너의 삶보다 자식의 편의가 우선이 되었느냐? 나는 오늘 너에게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다. 고통치러 왔다. 너는 져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웠을 것이다. 참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자식에게 이긴다는 것은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다. 권력으로 누르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자식에게 이긴다는 것은 내 안에 경계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경계란 무엇인가? 벽이 아니다. 선이다. 여기까지는 내가 허락한다. 그러나 이 선을 넘으면 나는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다. 그 선을 긋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 선을 그어본 적이 있느냐? 아니, 그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있느냐? 자식이 선을 넘어도 너는 웃으며 괜찮아라고 말했다. 자식이 내 시간을 함부로 써도 너는 뭐 이 정도야라고 넘겼다. 자식이 내 마음을 짓밟아도 너는 부모니까라고 참았다. 그렇게 선이 지워졌다. 내가 지운 것이다. 나는 지금 너에게 일상의 장면 하나를 보여주겠다. 자식에게서 전화가 온다. 엄마, 다음 주에 애들 봐줄 수 있어? 질문이 아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다. 내가 그날은 약속이 있는데라고 말하면 에이, 약속 미루면 되잖아. 내가 급한데 너는 결국 약속을 미룬다.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손주를 본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린다. 뭐, 가족이 우선이지. 그런데 내가 묻겠다. 그 가족 안에 너는 포함되어 있느냐? 너는 가족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인가? 아니면 가족 안에서도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인가? 자식에게 이긴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그날은 내 약속이 있어. 다른 날로 하자. 이 한 문장을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왜 부모는 자식에게 지게 되는가?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것은 두려움이다. 버려질까봐, 미움받을까봐, 쓸모 없어질까봐, 늙어서 외로울까봐. 너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그 두려움이 너를 자식의 발밑에 눕게 만든다. 사랑은 묶지 않는다. 두려움이 묶는다. 사랑은 경계를 허락한다. 두려움은 경계를 무너뜨린다. 너는 자식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식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 살고 있다. 그것은 수행이 아니다. 그것은 속박이다. 착한 부모라는 이름에 족쇄가 있다. 착한 부모는 참는다. 착한 부모는 화내지 않는다. 착한 부모는 자식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묻는다. 착한 부모가 되는 것과 자신을 잃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너는 착한 부모가 되려다가 결국 부모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자식의 눈치를 보는 사람, 자식의 기분을 살피는 사람, 자식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것은 부모가 아니다. 그것은 하인이다. 나는 너에게 하인이 되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 부모는 존경받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런데 존경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존경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돌아온다. 착한 부모의 족쇄는 내가 스스로 채운 것이다. 자식이 채운 것이 아니다. 자식은 그저 내가 허락한 만큼 받아들였을 뿐이다. 내가 경계를 허물었으니 자식이 그 경계를 넘은 것이다. 내가 괜찮아라고 말했으니 자식은 정말 괜찮다고 믿은 것이다. 내가 참았으니 자식은 내가 참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바꿔라.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너를 바꿔라. 나는 이제 너에게 한 가지 진실을 말하겠다. 자식은 너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자식은 내가 허락한 만큼 행동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안 되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 자식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나는 이건 할 수 없어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 자식은 내가 모든 것을 해줄 거라고 기대한다. 그러니 자식을 탓하지 마라. 내가 가르친 대로 자식이 배웠을 뿐이다. 이제는 다르게 가르쳐라. 내가 옛날 왕성에 있을 때의 일이다. 한 제자가 나를 찾아와 물었다. 부처님, 저는 제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저를 찾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나는 그에게 물었다. 너는 아들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제 시간을, 제 돈을, 제 집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은 주었느냐?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아들이 선을 넘을 때 너는 그 선을 지켰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너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이다. 너는 아들에게 물질을 주었지만 존중을 가르치지 않았다. 너는 아들에게 사랑을 주었지만 경계를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니 아들은 너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 제자는 물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말했다. 이제부터는 아들에게 선을 보여주어라. 물질을 주되 내 존엄을 잃지 마라. 사랑을 주되 내 경계를 무너뜨리지 마라. 그러면 아들이 저를 미워하지 않을까요? 제자가 두려워하며 물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들이 너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내가 처음으로 부모답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아들은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들은 너를 더 존중하게 될 것이다. 미움과 존경은 함께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제자가 다시 물었다. 나는 말했다. 처음에는 미움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낯설미다. 자식은 내가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가 서 있으니 낯선 것이다. 그러나 선이 명확한 사람은 결국 존중받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제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집착한 것이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지만 집착은 상대를 묶고 자신도 묶는다. 그 제자는 그날 이후 달라졌다. 아들이 무리한 부탁을 하면 아니라고 말했다. 아들이 화를 내면 그 화를 받아주지 않았다. 아들이 서운해하면 그것은 내 감정이다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아들이 멀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아들은 아버지를 다시 찾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요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존중하러 온 것이었다. 제자는 나에게 말했다. 부처님,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들의 사랑을 구걸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이제 너는 부모가 되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집착하는 자는 괴로움에 묶이고 집착을 놓는 자는 자유로워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한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들려는 마음을 놓는 것이다. 너는 자식을 집착한다. 자식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자식이 나를 찾아주기를 바라고, 자식이 나를 필요로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것은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기대는 삶이다.
법구경은 또 이렇게 말한다. 스스로를 섬으로 삼아라.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말라는 것이다. 자식에게도 기대지 말라는 것이다. 너는 내 자신으로 서 있어야 한다. 자식의 사랑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엄으로 서 있어야 한다. 자식을 위한 삶이 수행이라고? 아니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삶이 수행이다. 많은 부모들이 말한다. 저는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말이 자랑스러운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나는 묻는다. 내가 자식을 위해 살았다면 너는 어디 있느냐? 내 기쁨은 어디 있느냐? 내 존엄은 어디 있느냐? 자식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내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자식과 함께 너도 살아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부처가 말하는 자비이다. 이제 나는 너에게 실천의 방법을 알려주겠다. 자식에게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내일부터 바로 쓸 수 있는 방법. 첫째, 말투에 경계를 세워라. 자식이 명령조로 말하면 너는 더 이상 응, 알았어 라고 대답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 나는 듣기 어렵다. 다시 말해줄래. 이렇게 말해라. 처음에는 자식이 당황할 것이다. 갑자기 왜 그래? 그러면 너는 이렇게 말해라. 나는 내 부모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둘째, 거리에 경계를 세워라. 자식이 내 시간을 함부로 쓰려고 하면 너는 더 이상 괜찮아. 내가 할게라고 말하지 마라. 그날은 내 계획이 있어. 다른 날은 어때? 이렇게 말해라. 자식이 에이 그거 미루면 되잖아 라고 말하면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내 계획도 중요해. 내 계획만 중요한 게 아니야. 자식이 화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화는 내가 받아줄 필요가 없다. 화는 자식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셋째, 결정권의 경계를 세워라. 자식이 내 삶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너는 더 이상 그래, 내 말이 맞다라고 따르지 마라.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이렇게 말해라. 자식이 내가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라고 하면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나를 위한다면 내 결정을 존중해줘. 이 세 가지 경계는 벽이 아니다. 이것은 존중의 요청이다. 나도 한 사람이다. 나도 존중받아야 한다. 그것을 자식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하면 자식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떠나는 자식이라면 그 자식은 처음부터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를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만약 자식이 잠시 멀어진다 해도 그것은 자식이 내 경계에 적응하는 시간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식은 너를 더 존중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식도 알기 때문이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마지막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다. 부모의 삶은 자식의 연장이 아니다. 부모의 삶은 부모의 것이다. 너는 자식을 낳았지만 자식을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니다. 너는 내 인생을 살기 위해 태어났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내 삶을 내주는 것은 다르다. 이제는 너의 삶을 살아라. 자식이 허락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 권리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자식에게 져주고 살 것인가? 이기는 것은 싸움이 아니다. 이기는 것은 내 안에 서는 것이다. 너는 이미 충분히 주었다. 이제는 내가 받을 차례다. 받는 것은 존중이다. 자식에게 미움받는 것이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인정해라. 그리고 그 두려움보다 내 존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라.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내가 서 있을 때
비로소 자식도 바로 설 수 있다. 이제 경계를 세워라. 그것이 너와 자식 모두를 위한 길이다.